자신을 비추는 집 탐조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새입니다. 처음엔 이 공모전의 주제가 되는 사색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머리가 복잡할 때면 창밖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생각하게 됐는데 철새는 잠시 머물다 가는 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에 머무는 사람들도 철새에 자신을 투영해서 잠시 쉬어가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원은 철새들의 스테이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북방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물과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새 도래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탄강 일대의 철새 도래지는 겨울철에도 따뜻한 물이 흘러서 얼지 않기 때문에 철새들이 물과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분석인데요. 이길리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오성산, 남쪽으로는 한탄강, 북서방향으로는 또 다른 철새 도래지인 토교 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두루미와 같은 큰 새들은 한탄강 쪽에 밀집이 돼 있고 청둥오리는 사람들이 곡물을 뿌리는 논밭 평야에 주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주변에는 출사나온 작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임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를 탐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입니다. 취향에 따라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현대바이미, 자율주행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 교통수단을 넘어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아이오닉 컨셉카, 이 둘을 차용을 해서 근미래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쉬워지고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도 자신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하며 여행하는 사람들을 모터리스트라고 명명을 했고 이를 페르소나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페르소나로는 잠시 쉬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 프리랜서 작가 조세은 씨와 커스텀 모빌리티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박시환 씨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탐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류의 생태나 서식지를 관찰한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밝히거나 찾아내기 위해 빛을 멀리 비춘다 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이름 탐조가는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자신의 내부를 비추고 밝히는 집이라는 의미 모두를 가진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이라는 한자어는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스테이의 탐이라는 공간은 탐의 어원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우대기를 활용했습니다. 스테이를 둘러싼 우대기를 통해 철원의 추운 날씨를 보완하면서도 인간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한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탐조가는 우대기, 스테이 내부, 탐의 공간인 3중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대기는 눈과 바람을 막아줘서 내부에서도 자유로운 탐조를 할 수 있고 계급으로서 낮에는 열어서 탐조를 하고 밤에는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닫아서 철새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탐의 공간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한탄강의 두루미를 탐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 공간입니다. 다음은 사이트 플랜으로 스테이 주변은 평야, 경사지 아래로는 한탄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1층 평면도입니다. 왼편에 모빌리티가 결합되어 거실과 주방으로 진입을 하고 오른쪽 복도를 기준으로 아래는 화장실, 위쪽으로는 스파를 두어서 한탄강이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외부 중정과 중정을 둘러싼 우대기를 배치해서 자유로운 순환 동선을 마련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침실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3층에서 1층까지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2층에도 화장실을 배치했고 3층에 올라갔을 때 조금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한탄강이 아닌 평야지대 쪽으로 계구부를 뚫어 탐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가로로 긴 창문을 통해서 한탄강뷰를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사색의 공간에서는 탐조와 사색에 집중할 수 있고 때로는 독서나 버드카빙과 같은 활동 또한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단면도입니다. 평야지대 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고
한탄강 쪽으로 1층은 스파, 2층은 침실, 3층은 사색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쪽에서 바라본 단면도인데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렌더컷들입니다. 모빌리티의 좌석이 거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스테이와 연결된 AI 시스템이 온도나 습도, 조명의 밝기 등을 조절해 줍니다. 스파와 사우나는 한탄강에서 채굴할 수 있는 현무암 재질을 사용해 동굴 속에 들어가는 한자, 탐을 공간적으로 연출했고 중정을 향한 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정제된 빛은 동굴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침실은 철원 평야를 향한 창과 창을 통해 노을과 청둥오리떼를 볼 수 있고요. 소박한 인테리어로 개인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창을 통해 한탄강 주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필드스코프를 통해 철새들의 모습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조가의 설계 원칙은 철새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대기는 이러한 생각의 핵심을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웰컴 키트와 사색 가이드이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리플렛에는 조류 도감과 철원 철새 도래지들을 두 가지 코스로 표시해 놓았고 탐조가의 스토리와 탐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올바른 탐조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메니티로 쌍안경을 마련했는데요. 탐조 초보자들을 위해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하면서 탐조 스팟까지 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업로드 사진입니다. 이상 탐조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모터리스트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선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공간적으로 염두해서 이 타겟을 위해서 염두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모터리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초보 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에서도 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옵션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신의 취향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러한 자신의 취향을 그대로 스테이에 옮겨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테이나 이런 호텔을 가면은 보통 그냥 보편화된 서비스나 자신의 취향을 솔직히 담지 못하고 그냥 호스트의 취향을 즐기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저희는 자동차의 자신의 취향을 그대로 스테이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실 부분에 보면은 자동차로 들어와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기구부를 만들어서 의자 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거실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가 철원이 사이트인데 실제로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는 이제 우대기라는 것들을 차용을 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건축 양식들을 들여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울릉도가 원래 우대기가 울릉도에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할 때 여기는 일단 민통성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풀린다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새의 생태에 최대한 환경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우대기가 있다면 밖에 가림막이 있다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할 테니까 새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대기를 차용했고 그리고 강원도 전통 가옥의 특징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모형을 보시면 기와처럼 보이는 부분이 너와라는 것인데 나무 판자를 얹어서 만든 것인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를 지붕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도 강원도 지역에서 나온 특징도 차용해서 건물에 적용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평이 아닌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탐조가라고 하면 되게 재미난 발상이고
또 새를 관찰하면서 뭔가 다른 영감을 얻거나 사색이든 다른 행위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건물의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그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표현된 건가에 대한 제 개인적 의문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형태를 디자인한 어떠한 좀 뭐 어쨌든 사이트적이든 어떤 거든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이트를 갔을 때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탐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야 쪽으로도 이렇게 열려 있고 한탄강 쪽으로도 열려 있는데 좀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 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대기를 이렇게 앞쪽으로 차용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접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가변적인 용도로 썼고 창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밤에는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닫힐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최대한 그 창문도 적게 뚫었는데 요거는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나 이런 그러니까 창문에 뭐 부딪혀서 죽는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창문을 적게 뚫으면서 탐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메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도 그렇고 모형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계절감이 조금 느껴지는 모형들이 있는데 언제를 좀 메인 시즌으로 생각하고 디자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메인 시즌은 9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얘네가 이제 철새라는 게 여름새가 있고 겨울새가 있는데 겨울새는 빠르면 9월부터 이쪽 철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철원은 일단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가격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게 가격을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가격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절별로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짓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새 종류에 따라서 비수기와 성수기를 처음부터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뻐꾸기, 백조, 파랑새 등의 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수기로 설정을 해서 약 4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 겨울에는 이제 저희 스테이 컨셉의 상징인 두루미가 포함되어 있고 겨울에 볼 수 있는 기러기, 독수리, 부엉이 등에 있어서 성수기로 분류를 해서 약 5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으로는 탐조를 위한 필드 스코프, 쌍안경을 제공하는 점, 특히 이것들은 이제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스테이 자체에서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활용해서 새를 조각할 수 있는 버드 카빙이라는 컨텐츠, 새를 기록하는 탐조 기록지 등을 제공을 해서 스테이 컨셉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테이 수익금의 일부 10%를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철새 보존 활동에 힘쓰는 점을 고려를 해서 독채가 기본 30 후반에서 4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유동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는 건 여기 자연을 비추는 집 맞나요? 자신을 비추는 자신을 집입니다. 비추는 집. 네. 이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